아니라 태풍이 몰고 오고 있는 강풍까지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집중호우 꼭 알아야 되는 4가지 포인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보실까요? 역대급 강수량,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언제 어느 때 물에 갇힐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비가 많이 내린 상황이라 조금만 더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중호우가 30mm 이상부터를 이제 폭우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밭이라든가 아니면 하수구가 이제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동이로 물을 뿌릴 때 이렇게 굉장히 물이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이제 50mm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45일여 동안 이제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표 아래 집안에 물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고 또 집안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적은 양의 비가 와도 갑자기 이제 도로가 침수되거나 하수구가 역류하는 등의 이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적은 양의 비에도 방심하지 마시고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양의 비가 좀 땅에 또 이제 뭐 강에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더라도 안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지난 5년간 집중호우 사망 사고 통계를 보면요. 급류로 인한 사망이 1위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홍수가 나면 물이 가장 무서운가 봐요, 김 교수님. 네, 홍수가 말 그대로 큰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이 가장 무섭다는 게 맞는 얘기인데요. 지난 이제 5년 동안 여름철에 그런 집중호우 때문에 그 사망 사고의 그 전체 사망자 수를 보시면 62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사망 원인이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급류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 중에서 약 한 28명 정도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계곡이나 하천으로 이제 놀러 가셨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고립되고 또 서둘러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또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우리 또 농부님들 또 논이 물이 잠길까 봐 싶어서 또 농고 물고 틀려고 가시다가 또 사망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심지어 이제 계곡에서 평상 옮기다가 그렇게 사망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곡 하천에 있는 근처에 계신 분들은 비가 조금이라도 많아진다 싶으시면 바로 그 장소를 벗어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갑자기 불어난 물 말씀을 하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장마비의 가장 큰 특징이 게릴라성 집중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정확히 뭔지 또 왜 발생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전투에서 시가지 할 때 여기서 나왔다 저기서 출몰했다가 그런 그 게릴라전이라고 하는데, 비가 마치 여기서 쏟아붓고 저기서 쏟아붓고, 그러니까 이 비구름의 그 반경이 뭐 10k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형태를 보고 게릴라성 집중이라고 하는데, 공기는 뭐 우리나라를 전부 덮는 그런 균질된 그 형태의 수증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는 많은 비구름이 놓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의 특징이 그런 국지성 집중호우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예측이 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조금 더 탄탄하게 좀 방심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겠습니다. 집중호우 이것만은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집안, 언제 어느 때 매몰될지 모른다고요. 이미 모든 야외 공간이 지속된 폭우로 집안이 약해져 있어서 특히 더 위험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게 이제 급류가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번째로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매몰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기간 동안 워낙 비가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연약해 있는 그런 집안 토양들이 무너지면서 특히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산에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매몰되는 그런 사고들이 많아지면서 역대 지금 매몰 사망자 수가 13명인데요. 그중에 10명이 올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 장마와 이 폭우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거의 쑥대밭이 된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산사태 매몰로 인한 인명피해 정말 큰 상황인데 이게 산촌마을에서만, 그 시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산사태가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이제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요새 이제 주거 지역을 보면 숲세권이라고 해서 이제 작은 동산이라든가 산 옆에도 주거 시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축적된 이제 물로 인해서 집안이 침하되게 되면은 네. 도심지에서도 산사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사태가 어떨 때 일어나는지 이상 징후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그것을 예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짐을 좀 네, 알아두면 여기 나오고 좋겠어요.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경사면에 갑자기 물이 솟아오르거나 아니면 약수터라든가 아니면 샘물에 물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집안 변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산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제 나무가 평상시에 크게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경사지에 돌이 굴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경사지에 있는 빗물이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축적된 물과 함께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갑자기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푹 주저앉거나 네. 아니면은 산울림, 땅이 막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미 상사태가 시작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의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대피소로 안전하게 대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상 징후 느끼시면 얼른 대피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상 정보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우로 인해서 고립되거나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알아두면 좋을 재난구호 번호 또 정보 창구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위급 상황이 되면은 112나 119로 신고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이 전화가 폭주하게 되면은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때도 조금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신고는 119에 하셔도 좋지만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된다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관리 상황실로 전화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지역번호 120번을 사용하셔서 지자체 민원 상담실을 이용하시거나 보시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나 국민재난안전 포털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 디딤돌을 통해서 안전한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안전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하시고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숙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진짜 지금 당장 비가 그쳤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랜 비로 인해서 집안이 좀 약해져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총 강수량보다 시간당 강수량에 주목하라. 시간당 30mm 이상이면 집중호우. 요즘 일개보 보니까 총 강수량, 시간당 강수량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년에 내린 강수량을 연 강수량. 우리나라가 한 1200mm에서 1400mm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나눠서 뭐 월 강수량, 그다음에 일 강수량. 요즘 그 장마철에 내린 일 강수량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네. 많은데요.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내린 강수량은 지난 2002년도 태풍 루사가 왔을 때 네. 870.5mm 비가 내렸는데요. 요즘에 한 3, 4일간 한 6, 700mm 비가 예. 중부지방에 내려가지고 이제 네. 넘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간당 강수량, 그러니까 비가 1시간에 10mm씩 하루 종일 오면 240mm인데 24시간 이렇게 조용조용 내리는 비도 문제 여러 날 내리면 문제가 되지만 네.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그 시간당 강수량 그래서 중요한데 지난 1998년 7월 31일 지리산에 폭우가 내려서 네. 많은 인명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남원 부근에서 1시간에 145mm의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 시간당 뭐 80mm, 50mm 이 비의 그 어떤 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얼마나 내렸는가 이걸 따지는 게 이제 시간당 강수량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물폭탄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지만 시간당 강수량이 많으면 그만큼 피해도 커질 수 있으니까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포인트 한번 짚어봅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장마는 계속되고요. 앞으로 들이닥칠 태풍과 폭염에도 대비하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8, 9월이 되면 태풍 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또 이번에 오는 태풍에 이어서 또 다른 태풍이 있을지 그것도 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올여름은 뭐 폭염이 뭐 두서너 달 지속되지 않았거든요. 비와 싸운 여름인데 햇볕 나면 바로 더워질 겁니다. 또 그동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햇빛만 맞으면 이제 습한 더위가 찾아올 텐데
이 폭염 지나고 나면 한 9월 적어도 하순까지는 이 태풍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뭐 2개가 온다, 3개가 온다 정확하게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태풍의 발생 구역에서는 계속해서 태풍의 발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류 구름들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 5호 태풍 지나고 나면 적어도 앞으로 한 9월 하순까지는 2-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마 기간 동안에 내린 그런 어떤 그 약해진 지반에다가 이제 태풍으로 인한 비가 더해지면 또다시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